재벌은 마비된 아기의 안전을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 하지만 청소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자 그는 패닉에 빠졌다. 이 이야기 속에 진심으로 몰입해 계시다면 댓글에 2026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당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2026년이 우리 모두에게 평화와 건강, 화합, 그리고 길이 열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좋은 기운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태유는 꼼꼼한 성격의 사업가였다. 서울의 높은 빌딩 사무실에서 매일 회의와 보고서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텅 비어 있었다. 1년 전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교통사고가 있었다. 그날 이후 아내 응영은 세상을 떠났고 3살 배기 아들 도훈이는 2다리를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태유는 그날의 기억을 지우려 애썼지만 밤마다 뒤집힌 차 안에서 울부짖는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사고 이후 태유는 도훈이를 돌볼 여러 명의 돌봄 선생님을 고용했다. 하지만 아무도 오래 머물지 않았다. 어떤 이는 차갑고 무표정하게 일만 했고 어떤 이는 지나치게 동정하며 도훈이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도훈이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고 밝았던 눈빛은 사라져갔다. 태유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다. 아들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다. 자신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는 사실, 그날 아내를 설득해 외출하자고 한 것이 자신이었다는 사실이 그를 올감했다. 어느 날 중요한 투자자 회의 중이었다. 회의실에는 임원들이 모여 화면 속 그래프를 보며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태유는 습관처럼 핸드폰을 꺼내 집 안에 보안,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다. 처음에는 별다른 기대 없이 화면을 넘기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손이 멈췄다. 화면 속에는 도훈이가 부엌 바닥에 앉아 냄비 뚜껑을 두드리며 웃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었다. 도훈이가 웃는 모습을 본 것이 도대체 얼마만인가.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도훈이 옆에 바닥에 엎드려 있는 여자였다. 파란색 청소복을 입고 노란 고무장갑을 낀 그 여자는 도훈이와 함께 냄비를 두드리며 활짝 웃고 있었다. 태윤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청소 아주머니였다. 그녀는 청소를 하라고 고용된 사람이었다. 아이를 돌보는 일은 그녀의 몫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녀는 차가운 부엌 바닥에 누워 마치 세상에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도훈이와 놀아주고 있었다. 태윤은 회의실을 둘러봤다. 임원들은 여전히 숫자와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하찮게 느껴졌다. 태윤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변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지만 태윤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를 걸으며 태윤은 다시 한번 영상을 돌려봤다. 도훈이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여자가 손뼉을 치자 도훈이도 따라 손뼉을 쳤다. 그녀는 도훈이의 작은 손을 잡고 함께 냄비를 두드렸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있었던 것처럼. 태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채 오르자마자 그는 핸들을 잡은 채 잠시 멈췄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막혔다. 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다. 서울 시내의 복잡한 도로를 지나며 태윤의 머릿속에는 온통 그 영상뿐이었다. 신호등이 바뀌어도 옆차가 경적을 울려도 그는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다. 그저 한 가지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저 여자는 누구인가? 왜 도훈이는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가? 왜 나는 저렇게 하지 못했는가? 집에 도착했을 때 태윤은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잠시 앉아 있었다. 현관문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금속성의 땡그랑거리는 소리, 그리고 도훈이의 맑은 웃음소리. 태윤은 천천히 차에서 내려 현관문을 열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다. 태윤은 현관문을 조용히 닫고 복도를 걸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냄비 뚜껑이 부딪히는 소리, 도훈이의 웃음소리, 그리고 여자의 부드러운 목소리. 태윤은 부엌 문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봤다. 영상에서 본 그대로였다. 도훈이는 베이지색 바지를 입고 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여러 개의 냄비와 뚜껑이 놓여 있었고
그는 나무 주걱으로 신나게 두드리고 있었다. 휠체어는 부엌 한쪽 구석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청소 아주머니는 도훈이 옆에 엎드려 있었다. 그녀의 파란 청소복은 구겨져 있었고 노란 고무장갑을 낀 손은 냄비 뚜껑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도훈이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진심 어린 미소였다. 의무감이나 동정심이 아닌 순수한 기쁨에서 나오는 웃음이었다. 태유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다. 언제부터였을까? 도훈이가 저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것이 언제부터였을까? 집안에 저런 웃음소리가 울려 퍼진 것이. 태윤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은경이 살아있을 때 이 집은 늘 따뜻했다. 아침마다 은경이 부엌에서 국을 끓이며 흥얼거리던 모습, 도훈이가 아장아장 걸어다니며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모습, 저녁이면 세 식구가 함께 밥상 앞에 앉아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던 모습. 하지만 사고 이후 모든 것이 사라졌다. 은경은 떠났고 도훈이는 다리를 잃었으며 태유는 마음을 닫아버렸다. 이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그저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공간일 뿐이었다. 그런데 지금 바닥에 누워 도훈이와 놀아주는 저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이 집에 온 지 겨우 이 주밖에 되지 않았다. 청소를 하라고 고용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지금 청소가 아닌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 도훈이에게 웃음을 돌려주고 있었다. 태윤이 문간에 서 있자 그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이 커졌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황급히 일어서려 했지만 바닥에 엎드려 있던 탓에 비틀거렸다. 죄송합니다. 그녀가 다급하게 말했다. 제가 청소는 다 끝냈습니다. 빨래도 다 개어서 방에 넣어뒀고요. 화장실도 닦았고 거실 바닥도 닦았습니다. 그런데 도훈이가 너무 조용히 있어서 제가 그냥... 태유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도훈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도훈이는 냄비 두드리기를 멈추고 아버지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태윤이 나타나면 도훈이는 늘 이런 표정을 지었다. 마치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마치 아버지가 화를 낼 것처럼. 태윤은 그 표정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무서워한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냄비는 그대로 두세요. 태윤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에 그녀는 얼어붙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절망이 떠올랐다. 해고당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태윤은 팔짱을 끼고 문틀에 기댔다. 왜 바닥에 누워 계셨나요?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지만 실은 궁금했다. 진심으로 알고 싶었다. 왜 그녀는 바닥에 누워 있었는가? 왜 도훈이와 놀아주고 있었는가? 왜 그녀는 자신의 일이 아닌데도 그렇게 하고 있었는가?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아이와 놀아주려면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제가 서 있으면 도훈이는 위를 쳐다봐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너무 높고 멀게 느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바닥에 눕기로 했습니다. 제 할머니께서 저한테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저도 어릴 때 할머니가 제 눈높이에 맞춰주셨을 때 제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태유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눈높이를 맞춘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던가. 도훈이가 휠체어에 앉아있을 때 자신은 늘 서 있었다. 내려다봤다. 그것이 얼마나 도훈이를 작고 무력하게 만들었을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 여자는 2주 만에 그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실천했다. 태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도훈이를 바라볼 뿐이었다. 도훈이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작은 손으로 냄비를 꼭 쥐고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부엌에는 냄비 소리도 웃음소리도 사라졌다. 오직 세 사람의 숨소리만이 공기를 채웠다. 태유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서 있었고 그녀는 긴장한 얼굴로 그를 바라봤다. 도훈이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자가 보였다. 당신은 청소를 하라고 고용된 사람입니다. 태윤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아이를 돌보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 말에 그녀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었다. 태윤은 자신의 말이 그녀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감정을 억눌러 왔다.
너무 오랫동안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 애썼다. 그런데 지금 이 여자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제발 저를 해고하지 마세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청소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로요. 하지만 도훈이가 너무 조용히 혼자 있는 모습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잠깐만이라도 웃게 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태유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진심이었다. 이 여자는 진심으로 도훈이를 걱정하고 있었다. 겨우 이 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녀는 도훈이의 외로움을 알아챘다.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 했다. 반면 자신은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아들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다. 그때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다. 조금 더 단단했다. 저는 제 일을 잘 압니다. 그녀가 말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정리하는 것, 그게 제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일을 성실하게 합니다. 하지만 도훈이는 겨우 3살입니다. 깨끗한 집과 따뜻한 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도훈이에게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자기를 봐주는 사람, 자기와 함께 웃어주는 사람, 휠체어에 앉아있다고 해서 도훈이가 덜 소중한 아이는 아니잖아요. 태유는 그 말에 숨이 막혔다. 그녀의 말은 마치 칼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화를 내고 싶었지만 화를 낼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녀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태유는 입을 열었다. 그럼 제가 나쁜 아버지라는 말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아니요, 나쁜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녀가 말했다. 아파하시는 아버지입니다. 너무 아파서 도훈이의 아픔을 볼 여유가 없으신 것뿐이에요. 사고 이후 사장님은 계속 도망치고 계세요. 아내분을 잃은 슬픔에서, 도훈이의 다리를 보는 죄책감에서. 그렇게 도망치다 보니 도훈이와도 멀어지신 거예요. 하지만 도훈이는 사장님을 필요로 합니다. 엄마는 떠났지만 아빠는 아직 여기 계시잖아요. 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그녀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그는 도망치고 있었다. 은경을 잃은 슬픔에서, 도훈이의 다리를 보는 죄책감에서, 자신의 무능함에서. 그는 일에 파묻혀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 했다. 집에 돌아와도 도훈이를 제대로 보지 않으려 했다. 왜냐하면 도훈이를 볼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빗길에 미끄러진 차, 뒤집히는 순간, 은경의 비명, 도훈이의 울음, 그리고 그 후의 끔찍한 침묵. 태유는 벽에 기대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는 천천히 주저앉았다. 그리고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그의 어깨가 떨렸다. 울고 있었다. 1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와 그의 옆에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옆에 있어줬다. 한참 후 태윤이 얼굴을 들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도훈이를 바라봤다. 도훈이도 아버지를 쳐다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태윤은 천천히 기어가서 도훈이 옆에 앉았다. 그리고 냄비 뚜껑 하나를 집어들었다. 도훈이가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태윤은 냄비를 한 번 두드렸다. 땡그랑 작은 소리가 났다. 도훈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도훈이도 자기 냄비를 두드렸다. 땡그랑.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리고 함께 냄비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날 태윤은 처음으로 바닥에 앉아 아들과 눈높이를 맞췄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달았다. 사랑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었다. 옆에 앉아 같은 높이에서 같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태윤은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꿈속에서 은경이 나타나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잘했어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태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어젯밤 냄비를 두드리며 도훈이와 함께 웃었던 기억이 생생했다. 하지만 출근 준비를 하면서 다시 익숙한 불안감이 밀려왔다. 회사에 가야 했다. 보고서를 확인해야 했고 회의에 참석해야 했다. 그것이 그의 삶이었다. 하지만 도훈이 방문 앞을 지나칠 때 태윤은 잠시 멈칫했다. 문틈 사이로 도훈이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아이는 창문 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태윤은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었다.
아들에게 안녕이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어제 냄비를 두드린 것은 순간의 충동이었다. 하지만 이제 냉정한 아침이 왔고 현실이 다시 그를 짓눌렀다. 태유는 결국 문을 닫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자신에게 화가 났다. 비겁했다. 또다시 도망치고 있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태유는 집중할 수 없었다.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있었지만 머릿속에는 도훈이의 얼굴만 떠올랐다. 그리고 그 청소 아주머니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사장님은 너무 아파서 도훈이의 아픔을 볼 여유가 없으신 것뿐이에요. 그 말이 사실이었다. 태유는 자신의 상처에만 집중한 나머지 아들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보지 못했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다.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태유는 다시 휴대폰을 꺼냈다. 보안 카메라 앱을 켰다. 화면에는 부엌이 보였다. 도훈이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그 청소 아주머니는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도훈이를 돌아보며 말을 걸었다. 도훈아, 아주머니가 지금 뭐 하고 있게? 그래, 맞아. 설거지하고 있지. 도훈이도 나중에 크면 설거지할 수 있을까? 도훈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우리 같이 해볼까? 그녀는 도훈이의 휠체어를 싱크대 가까이로 밀었다. 그리고 작은 플라스틱 그릇과 스펀지를 도훈이에게 건넸다. 자, 이렇게 문질러봐. 살살. 거품이 나지? 도훈이는 서툴게 그릇을 문질렀다. 물이 튀고 거품이 사방으로 튀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박수를 치며 칭찬했다. 우와, 도훈이 정말 잘하네. 아주머니보다 더 잘하는걸? 태유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다. 저렇게 간단한 일이었다. 도훈이를 참여시키고 함께 무언가를 하고 칭찬해주는 것. 그런데 왜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왜 자신은 도훈이를 늘 방 안에만 두고 혼자 놀게 하고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을까? 태유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동료들이 점심을 먹으러 가자고 불렀지만 그는 거절했다. 혼자 있고 싶었다. 오후 내내 태유는 일에 손을 대지 못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도훈이는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자기 때문에 엄마가 떠났다고 생각할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졌다. 퇴근 시간이 되자 태유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그는 계속 생각했다. 오늘은 도훈이와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제대로 된 대화를 해야겠다고.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태유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도훈이가 휠체어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그 옆에는 그녀가 빨래를 개고 있었다. 태윤이 들어오자 도훈이가 고개를 돌렸다. 잠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도훈이의 얼굴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움이 있었다. 태윤은 천천히 다가가 도훈이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말했다. 도훈아, 아빠가 오늘 일찍 왔어. 우리 같이 놀까? 도훈이의 눈이 커졌다.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표정이었다. 그 청소 아주머니도 손을 멈추고 태윤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따뜻한 미소가 있었다. 태윤은 도훈이의 손을 잡았다. 아빠가 미안해. 그동안 도훈이랑 많이 놀아주지 못했지. 이제부터는 매일 같이 놀 거야. 약속할게. 도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다. 그 작은 손의 힘이 태윤의 가슴을 울렸다. 이 아이는 그저 아버지가 곁에 있어주기를 바랐을 뿐이었다. 많은 것을 원한 게 아니었다. 그저 함께 있어주기를, 사랑해주기를, 그것만을 바랐을 뿐이었다. 그날 저녁, 태윤은 도훈이와 함께 바닥에 앉아 레고 블록을 쌓았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어떻게 놀아줘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도훈이가 블록을 하나씩 건네며 웃는 모습을 보자 태윤도 자연스럽게 함께 웃게 되었다. 그 청소 아주머니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가끔 거실을 돌아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 앉았다.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태윤은 도훈이의 밥그릇에 밥을 담아주며 말했다. 도훈아, 맛있게 먹어야 해. 아주머니가 정성껏 만들어주셨잖아. 도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들었다.
하지만 밥을 뜨는 손이 떨렸다. 아직 어린 나이라 숟가락질이 서툴렀다. 밥알이 바닥에 떨어졌다. 예전 같았으면 태유는 아무 말 없이 도훈이의 밥을 대신 떠서 입에 넣어줬을 것이다. 빨리 끝내고 자신의 일로 돌아가고 싶었을 테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태유는 도훈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함께 숟가락을 들었다. 천천히 이렇게. 도훈이가 할 수 있어. 아빠가 도와줄게. 도훈이는 아버지를 올려다봤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이 가득했다. 아빠가 자기를 도와주고 있었다. 화내지 않고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그저 옆에 앉아서 함께 해주고 있었다. 도훈이는 조금씩 밥을 떠서 입에 넣었다. 성공할 때마다 태유는 칭찬해줬다. 잘했어, 도훈아. 정말 잘하네. 식사가 끝난 후 그 청소 아주머니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자 태윤이 말했다. 아주머니, 제가 할게요. 오늘은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태윤을 바라봤다. 사장님이요?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배우고 싶어요. 이 집에서 제 역할이 뭔지.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하는 동안 태윤은 생각했다. 이 간단한 일조차 얼마나 오랫동안 피해왔던가. 은경이 살아있을 때는 그녀가 다 했다. 은경이 떠난 후에는 가사 도우미를 고용했다. 자신은 언제나 방관자였다. 이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저 돈을 내고 명령하고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다. 그날 밤 도훈이를 재울 때였다. 태유는 도훈이 곁에 누워 이불을 덮어줬다. 도훈이는 아버지를 쳐다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 내일도 같이 놀아줄 거야? 태윤의 가슴이 아팠다. 이 질문 속에 담긴 의미를 알았다. 도훈이는 확신이 없었다. 아버지가 내일도 여전히 자기 곁에 있을지 아니면 다시 멀어질지 몰랐다. 태윤은 도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그럼 매일 같이 놀 거야. 아빠가 약속할게. 하지만 도훈이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다. 태윤은 알았다.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도훈이는 수없이 많은 약속을 들었을 것이다. 돌봄 선생님들이 했던 약속들. 내일 또 올게. 다음에 같이 놀자. 하지만 그들은 결국 떠났다. 도훈이에게 약속이란 쉽게 깨지는 것이었다. 태윤은 도훈이를 꽉 안아줬다. 도훈아, 아빠는 어디 안 가? 엄마는 하늘나라로 갔지만 아빠는 여기 있어. 계속 여기 있을 거야. 도훈이 곁에서. 도훈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진짜?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야. 아빠 약속해. 그때 도훈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조용히 흐느끼는 것이 아니라 목 놓아 울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쏟아지는 것 같았다. 태윤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저 도훈이를 안고 등을 토닥이며 울게 내버려뒀다. 울어도 돼, 도훈아. 아빠가 여기 있어. 울고 싶으면 울어. 한참을 울던 도훈이가 마침내 진정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조금 더 편안해 보였다. 태윤은 도훈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도훈아, 아빠가 미안해. 그동안 도훈이를 혼자 두게 해서 무서웠지, 외로웠지. 도훈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도 무서웠어. 태윤이 솔직하게 말했다. 엄마를 잃어서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도훈이한테도 제대로 다가가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는 안 그럴 거야. 이제는 도훈이랑 함께 할 거야. 도훈이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잠에 들었다. 태윤은 도훈이가 완전히 잠들 때까지 곁을 지켰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태윤은 생각했다. 이제 정말 달라져야 한다고.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도훈이에게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사랑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줘야 한다고. 방을 나서며 태윤은 거실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그 청소 아주머니를 보았다. 그녀는 태윤을 보며 미소 지었다. 도훈이 잘 잤나요?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덕분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제 덕분이 아니에요. 사장님이 노력하시는 거죠. 태윤은 그녀에게 물었다. 아주머니는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청소만 하셔도 되는데.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제게도 아이가 있었어요. 오래전에 잃었지만요. 그래서 도훈이를 보면 제 아이가 생각나요. 만약 제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누군가가 이렇게 돌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태윤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도 상처가 있었다. 그녀도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그 아픔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
태유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다음 날 아침 태유는 도훈이보다 먼저 일어났다. 부엌으로 가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고 했다. 하지만 냉장고를 열고 재료들을 꺼내놓고 보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계란을 깨려다 껍질이 그릇에 다 들어갔고 밥을 하려고 했지만 물을 얼마나 넣어야 할지 몰랐다. 태유는 한숨을 쉬었다.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 새삼 깨달았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청소 아주머니가 들어왔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온 것 같았다.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오다가 태윤의 모습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태윤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침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다가왔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함께 해봐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준비했다. 그녀가 설명해주는 대로 태윤은 따라했다. 계란을 제대로 깨는 법, 밥물의 양을 재는 법, 김치찌개 끓이는 법.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배우는 과정이 즐거웠다.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을 때 도훈이가 일어났다. 그 청소 아주머니가 도훈이를 씻기고 옷을 입히는 동안 태윤은 상을 차렸다. 세 사람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도훈이가 찌개를 한 숟가락 먹고는 말했다. 맛있어. 태윤은 가슴이 뿌듯했다. 비록 그 청소 아주머니의 도움을 받았지만 자신도 아침 준비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기뻤다. 식사 후 태윤은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비서에게 오늘 오전 일정을 모두 취소하라고 했다. 비서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사장님, 중요한 투자자 미팅이 있는데요. 태윤은 단호하게 말했다. 다음 주로 미루세요. 오늘은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태윤은 도훈이에게 물었다. 도훈아, 오늘 뭐 하고 싶어? 도훈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공원 가고 싶어요. 태윤의 가슴이 철렁했다. 공원. 은경이 살아있을 때 자주 갔던 곳이었다. 사고 이후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 너무 많은 기억이 있는 곳이라 피하고 있었다. 그 청소 아주머니가 조용히 태윤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격려가 담겨 있었다. 태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대답했다. 좋아, 공원 가자. 아빠랑 같이 가자. 도훈이를 휠체어에 태우고 세 사람은 집 근처 공원으로 향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다. 나무잎들이 바람에 흔들렸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태윤은 도훈이의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걸었다. 익숙한 길이었다. 저 벤치에서 은경이 도훈이에게 젖병을 물렸고 저 분수대 앞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다.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억났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태윤은 견뎠다. 도훈이를 위해서. 그들은 놀이터 근처에 멈췄다. 다른 아이들이 그네를 타고 미끄럼틀을 타며 놀고 있었다. 도훈이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다. 태윤은 아들의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부러움, 그리고 슬픔. 도훈아, 우리도 놀자. 태윤이 말했다. 도훈이가 놀란 듯이 아버지를 쳐다봤다. 어떻게요? 태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도훈이를 휠체어에서 안아 올렸다. 그리고 그네 쪽으로 걸어갔다. 그네에 앉혀놓고 뒤에서 천천히 밀어줬다. 자, 이렇게 도훈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네가 앞뒤로 흔들릴 때마다 도훈이는 웃음을 터뜨렸다. 태윤도 웃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그 청소 아주머니도 미소 지었다.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봤지만 태윤은 신경 쓰지 않았다. 중요한 건 도훈이었다. 그네를 탄 후 태윤은 도훈이와 함께 잔디밭에 앉았다. 그 청소 아주머니가 가져온 돗자리를 펴고 준비해온 간식을 꺼냈다. 도훈이는 과자를 먹으며 행복한 표정이었다. 태윤은 도훈이 옆에 누워 하늘을 바라봤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다. 도훈아, 엄마 기억나? 태윤이 조용히 물었다. 도훈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요. 태윤은 미소 지었다. 엄마는 도훈이를 정말 사랑했어. 엄마가 지금 하늘에서 우리 보고 있을 거야. 도훈이가 웃는 모습 보면서 기뻐하실 거야. 도훈이가 물었다. 엄마가 보고 싶어요. 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빠도 보고 싶어. 정말 많이.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하늘을 바라봤다. 그 청소 아주머니는 조용히 두 사람을 지켜봤다. 한참 후 도훈이가 말했다. 아빠 괜찮아요. 엄마는 하늘에 있지만 아빠는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태윤은 도훈이를 꽉 안아줬다.
이 어린아이가 자신을 위로하고 있었다. 얼마나 성숙한가, 얼마나 강한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유는 그 청소 아주머니에게 말했다. 아주머니,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녀가 물었다. 무슨 제안이신데요? 태유는 진지하게 말했다. 정식으로 도훈이 돌봄 선생님으로 계약하고 싶습니다. 급여도 2배로 올려드리고 원하시면 우리 집에서 지내셔도 됩니다. 도훈이가 아주머니를 정말 좋아하고 저도 아주머니가 필요합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태윤을 바라봤다. 정말이세요?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진심입니다. 아주머니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도훈이와 멀어져 있었을 겁니다. 제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태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제 모든 것이 조금씩 나아질 것 같았다. 그날 저녁, 태윤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도훈이를 재우고 난 후 거실에서 노트북을 펼쳤다. 심리상담센터 웹사이트를 검색했다. 그 청소 아주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사장님도 도움이 필요하세요.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다. 자신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오늘 공원에서 도훈이와 시간을 보내면서 태윤은 깨달았다. 자신은 여전히 많이 아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픔을 혼자서는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화면을 스크롤하며 여러 상담센터를 살펴봤다. 리뷰를 읽고 전문 분야를 확인했다. 그러다 한 곳이 눈에 들어왔다. 트라우마 및 애도 상담 전문. 태윤은 예약 버튼을 클릭했다. 손이 떨렸다. 이것은 인정하는 것이었다. 자신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신이 완전히 괜찮지 않다는 것을. 예약을 마치고 나서 태윤은 노트북을 닫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밤 풍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불빛 아래에서 각자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처럼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을까? 며칠 후 태윤은 상담센터를 찾았다. 작고 조용한 건물이었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계속 일어나서 나가고 싶었다. 하지만 도훈이를 생각했다. 도훈이를 위해서라도 이 과정을 견뎌야 했다. 상담사는 중년의 여성이었다. 부드러운 목소리와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태윤 씨. 편하게 앉으세요.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가요? 태윤은 입을 열려다 막혔다. 무엇부터 말해야 할까? 사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 도훈이 이야기를 해야 할까? 은경 이야기를 해야 할까? 태윤이 입을 열었다. 저는 1년 전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교통사고로. 그리고 제 아들은 다리를 다쳤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었어요. 말을 하는 동안 목이 메었다. 상담사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 이후로 저는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일에만 매달렸고 아들과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아들을 볼 때마다 그날이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제가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외출하자고 했고 제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상담사는 티슈 상자를 태윤에게 건넸다. 태윤 씨, 그날 일은 사고였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태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어요. 빗길이었는데, 속도를 줄였어야 했는데. 태윤 씨. 상담사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어요. 지금 태윤 씨 아들은 아버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죄책감에 갇혀 있으면 현재의 아들을 놓치게 됩니다. 태윤은 그 말을 듣고 흐느꼈다. 한참을 울었다. 상담사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려줬다.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태윤은 말했다. 도와주세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상담사는 미소 지었다. 이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여기 오신 것만으로도 큰 용기예요. 이제 천천히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 그날부터 태윤은 매주 상담을 받았다. 처음에는 힘들었다. 과거를 들여다보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다. 죄책감이 여전히 있었지만 그것에 압도되지 않게 되었다. 은경을 생각할 때 슬픔만이 아니라 따뜻한 기억도 떠올랐다. 어느 날 상담사가 물었다. 요즘 아드님과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태윤은 미소 지었다. 좋아졌어요. 많이.
매일 함께 놀고 밥도 같이 먹고 잠들기 전에 책도 읽어줍니다. 도훈이가 웃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따뜻해져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 아세요?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태윤 씨가 치유되면 도훈이도 함께 치유됩니다. 반대로 도훈이와 함께 웃으면 태윤 씨도 치유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낫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태윤은 깨달았다. 자신과 도훈이는 함께 치유되고 있었다. 혼자가 아니었다. 서로가 있었다. 그리고 그 청소 아주머니도 있었다. 이제는 정식으로 도훈이의 돌봄 선생님이 된 그녀는 집에서 함께 살며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다.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윤은 꽃집에 들렀다. 작은 꽃다발을 샀다.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있는 은경의 사진 앞에 꽃을 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여보, 미안해요. 그동안 제대로 애도하지 못해서 당신을 잃은 슬픔에서 도망치느라 도훈이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저도. 도훈이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도훈이가 휠체어를 타고 다가왔다. 아빠, 누구랑 얘기해요? 태윤은 도훈이를 안아 올려 무릎에 앉혔다. 엄마랑 얘기하고 있었어. 엄마한테 우리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해줬어. 도훈이는 엄마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저 잘 지내요. 아빠랑 매일 놀아요. 행복해요. 태윤은 도훈이를 꽉 안았다. 이제 괜찮을 것 같았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방향은 맞았다. 함께라면 갈 수 있었다. 계절이 바뀌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다. 첫눈이 내린 날 도훈이는 창가에 붙어서 밖을 바라봤다. 아빠, 눈이에요. 태윤은 도훈이 옆으로 가서 함께 창밖을 내다봤다. 하얀 눈송이들이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다. 눈사람 만들고 싶어요. 도훈이가 말했다. 태윤은 잠시 망설였다. 밖은 추웠고 도훈이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다. 하지만 도훈이의 반짝이는 눈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다. 좋아. 눈사람 만들자. 아빠가 도와줄게. 두터운 옷을 입히고 도훈이를 휠체어에 태웠다. 현관을 나서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도훈이는 손을 뻗어 눈송이를 잡으려 했다. 손바닥에 닿은 눈은 금방 녹아버렸지만 도훈이는 계속 웃으며 시도했다. 태윤은 도훈이를 아파트 단지 마당으로 데려갔다. 눈이 쌓인 잔디밭에서 태윤은 무릎을 꿇고 눈을 모으기 시작했다. 도훈아, 아빠가 눈 뭉쳐줄 테니까 도훈이가 모양 만들어봐. 도훈이는 신이 나서 작은 손으로 눈을 만졌다. 차가웠지만 즐거웠다. 함께 눈사람을 만드는 동안 태윤은 행복했다. 도훈이의 웃음소리, 작은 손이 눈을 만지는 모습, 빨개진 볼, 모든 것이 소중했다. 눈사람이 완성되었을 때 도훈이는 박수를 쳤다. 아빠,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래, 우리가 함께 만들었어. 태윤은 도훈이를 안아 올려 눈사람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그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다. 이 행복을, 이 따뜻함을, 이 사랑을. 집으로 돌아와서 돌봄 선생님인 수진 아주머니가 따뜻한 코코아를 준비해뒀다. 이제 그녀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수진. 그녀는 이제 가족의 일원이었다.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코코아를 마셨다. 도훈아, 즐거웠어? 수진이 물었다. 도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엄청 재밌었어요. 아빠랑 눈사람도 만들고 눈도 만지고. 수진은 태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도훈이를 재우고 난 후 태윤과 수진은 거실에 앉았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태윤은 긴장했다. 혹시 그녀가 그만두겠다고 하는 건 아닐까? 무슨 말씀이신데요?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도훈이 물리치료에 대해서요. 제가 알아봤는데 지금 도훈이 나이라면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으면 많이 좋아질 수 있대요. 완전히 걷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씩 움직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해요. 태윤의 가슴이 뛰었다. 정말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쉽지 않아요. 매일 치료를 받아야 하고 도훈이도 많이 힘들어할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어요. 태윤은 깊게 생각했다. 만약 도훈이가 다시 걸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만약 안 된다면 도훈이에게 또 한 번 실망을 안겨주는 건 아닐까? 태윤은 수진에게 물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진은 진지하게 대답했다. 저는 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결과가 어떻든 도훈이가 노력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할 거예요. 도훈이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포기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태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내일 병원 알아보겠습니다. 수지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도훈이도 사장님도 혼자가 아니에요. 다음 날 태윤과 수지는 도훈이를 데리고 재활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도훈이를 검사한 후 설명했다. 신경 손상이 있지만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닙니다. 꾸준한 재활 치료를 하면 부분적으로 움직임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담할 수는 없고 최소 1년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태윤은 의사의 말을 듣고 결심했다.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부모님의 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도훈이가 힘들어할 때 옆에서 격려해 주세요.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날부터 도훈이의 재활치료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간단한 운동이었다. 다리를 구부리고 펴는 것, 발가락을 움직이는 것. 도훈이는 열심히 했다. 땀을 흘리며 때로는 울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태유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작은 기적이 일어났다. 도훈이가 발가락을 움직인 것이다. 아주 조금,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였지만 분명히 움직였다. 의사도 놀란 표정을 지었다.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질 거예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도훈이는 조용했다. 태윤이 물었다. 도훈아, 괜찮아? 많이 힘들었지? 도훈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 발가락이 움직였어요. 제가 해낸 거예요. 도훈이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태윤은 백미러로 도훈이를 바라봤다. 아들은 웃고 있었다. 진심으로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 아이는 얼마나 강한가, 얼마나 용감한가. 집에 도착해서 세 사람은 작은 축하 파티를 했다. 수진이 케이크를 준비했고 도훈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다. 도훈이는 케이크 위에 초를 불며 소원을 빌었다. 제가 다시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태유는 도훈이를 안아주며 속으로 기도했다. 부디 이 아이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자신이 이 아이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기를. 시간이 흘렀다. 봄이 왔고 벚꽃이 피었다. 도훈이의 재활치료는 계속되었다. 처음 발가락을 움직인 날로부터 석 달이 지났을 때 도훈이는 발목도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물리치료사는 놀라워했다. 보통은 이 정도 속도로 회복되지 않아요. 도훈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태유는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웠다. 너무 기대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상담사도 그렇게 조언했다. 희망을 가지되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과정 자체가 중요합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태유는 도훈이와 함께 한강공원에 갔다. 수진도 함께였다. 날씨가 화창했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돗자리를 펴고 쉬는 가족들, 강아지와 산책하는 사람들. 태유는 도훈이의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걸었다. 도훈이는 주변을 신기한 듯 바라봤다. 아빠, 저기 봐요. 연 날리는 사람들이에요. 태윤이 고개를 돌려보니 정말로 여러 명이 연을 날리고 있었다. 형형색색의 연들이 하늘에 떠 있었다. 도훈아, 우리도 연 날려볼까? 태윤이 물었다. 도훈이의 눈이 커졌다. 정말이요?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근처 가게에서 연을 사서 넓은 잔디밭으로 갔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다. 연이 바람을 제대로 타지 못하고 자꾸 떨어졌다. 하지만 태윤은 포기하지 않았다. 계속 시도했고 마침내 연이 하늘 높이 올라갔다. 도훈이는 손뼉을 치며 환호했다. 날아가요. 연이 날아가요. 태윤은 도훈이에게 연주를 쥐어줬다. 자, 도훈이가 한번 잡아봐. 도훈이는 조심스럽게 연주를 잡았다. 바람이 불 때마다 연줄이 당겨지는 느낌에 도훈이는 신이 났다. 아빠, 제가 하고 있어요. 태윤은 도훈이 옆에 앉아서 함께 연을 바라봤다. 파란 하늘, 하얀 구름, 그리고 그 사이를 날아다니는 연.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아들과 함께 이렇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수진이 사진을 찍어줬다. 자, 웃으세요. 태윤과 도훈이는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었다. 그 사진 속에는 진짜 행복이 담겨 있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도훈이는 피곤해 보였지만 행복해 보였다. 저녁을 먹고 목욕을 하고 잠옷을 입었다. 침대에 누웠을 때 도훈이가 태윤에게 말했다. 아빠,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엄마도 우리 보고 있었을까요? 태윤은 도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그럼 엄마가 분명히 보고 있었을 거야. 그리고 엄청 기뻐하셨을 거야. 도훈이가 이렇게 웃는 모습 보고. 도훈이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다. 곧 잠에 들었다. 태윤은 도훈이가 자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이 아이의 웃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방을 나서며 태윤은 거실에 있는 수진을 봤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태윤이 다가가자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도훈이 잘 잤나요? 네, 오늘 많이 피곤했나 봐요. 금방 잠들었어요. 태윤이 대답했다. 그리고 수진 옆에 앉았다. 선생님,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선생님이 없었다면 우리 이렇게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사장님. 사장님이 노력하신 거예요. 제가 한 건 그저 옆에서 지켜본 것뿐이에요. 태윤은 미소 지었다. 아니요, 선생님이 저를 깨워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는지 보게 해주셨어요.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편안한 침묵이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때 수진이 뜨개질하던 것을 태윤에게 보여줬다. 작은 스카프였다. 도훈이 주려고 만들고 있어요. 다음 겨울에 목에 두르면 따뜻할 거예요. 태윤은 그것을 만져봤다. 부드럽고 따뜻했다. 정말 예쁘네요. 도훈이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수진은 미소 지으며 다시 뜨개질을 시작했다. 태윤은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걸까? 도훈이는 그녀의 친자식도 아닌데 왜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걸까? 마치 태윤의 생각을 읽은 듯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제게도 아이가 있었어요. 아들이었죠. 도훈이랑 비슷한 나이였어요. 태윤은 숨을 멈췄다. 수진은 계속 말했다.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5살 때 제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오래전 일이에요. 하지만 도훈이를 보면 제 아들이 생각나요.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어요. 제가 제 아들에게 못해준 것들을 도훈이에게 해주고 싶어요. 태윤은 수진의 손을 잡았다.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아픔을 겪고도 다른 아이를 사랑할 수 있다니. 수진은 미소 지었다. 사랑은 그런 거예요. 주면 줄수록 더 많아지는 거. 제가 도훈이를 사랑하면 할수록 제 마음도 채워지는 것 같아요. 제 아들이 하늘에서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날 밤 태윤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꿈속에서 은경이 나타났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잘하고 있어요. 우리 도훈이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 태윤은 꿈속에서 울었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1년이 흘렀다. 그 첫 냄비를 두드린 날로부터 정확히 1년. 태윤은 달력을 보며 그날을 떠올렸다. 부엌 바닥에 엎드려 도훈이와 놀아주던 수진의 모습, 그리고 회의실을 박차고 나온 자신의 모습. 모든 것이 그날부터 시작되었다. 지금 태윤은 부엌에 서 있었다. 혼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계란말이를 만들고 밥을 푸고 국을 끓였다. 수진이 가르쳐준 대로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다. 불을 조절하는 것도 간을 맞추는 것도. 도훈이가 방에서 나왔다. 더 이상 휠체어가 아니었다. 보행 보조기를 잡고 천천히 걸어왔다. 3달 전부터 보조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의사도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이었다. 완전히 정상적으로 걷는 것은 아니었지만 스스로 움직일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었다. 아빠, 제가 도와줄까요? 도훈이가 물었다. 목소리가 많이 컸다. 이제 5살이 되었다. 말도 또렷하게 하고 의젓해졌다.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도훈이가 수저 놓아줄래? 도훈이는 조심스럽게 보조기를 잡고 식탁으로 갔다. 수저를 하나씩 놓았다. 태윤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가. 도훈이도 자신도 이 집도. 수진이 거실에서 청소를 하다가 부엌으로 왔다. 오늘 제가 준비할 텐데요. 태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늘은 제가 하고 싶어요. 특별한 날이거든요. 수진은 무슨 날인지 알고 있었다. 그녀도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다.
1년 전 처음 도훈이와 냄비를 두드렸던 날, 모든 것이 시작된 날. 그럼 제가 테이블 세팅 도와드릴게요. 세 사람은 함께 식탁을 준비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렇게 해온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밥이 준비되고 세 사람은 둘러앉았다. 태유는 도훈이에게 말했다. 도훈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도훈이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무슨 날인데요? 태유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가 처음 함께 냄비를 두드린 날이야. 정확히 1년 전이야. 도훈이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이요? 벌써 1년이나 됐어요? 그래, 1년이야.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 도훈이도 많이 달라졌고 아빠도 많이 달라졌어. 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모두 열심히 노력한 결과예요. 사장님도 도훈이도 정말 대단해요. 도훈이가 물었다. 아빠,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낼 거죠? 태윤은 도훈이의 손을 잡았다. 그럼 당연하지. 아빠는 언제나 도훈이 곁에 있을 거야. 식사를 마친 후 태윤은 도훈이에게 선물을 줬다. 작은 상자였다. 도훈이가 열어보니 안에는 은색 목걸이가 있었다. 펜던트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용기를 내, 사랑해. 아빠가 도훈이 주려고 준비했어. 도훈이는 정말 용감한 아이야. 재활치료도 열심히 하고 포기하지 않고.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 태윤이 말했다. 도훈이는 목걸이를 목에 걸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웃었다. 고마워요, 아빠. 저도 아빠 사랑해요. 태윤은 도훈이를 안아줬다.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다. 오후에 세 사람은 다시 그 공원으로 갔다. 1년 전 처음 함께 갔던 그곳. 벤치에 앉아서 태윤은 주변을 돌아봤다.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1년 전에는 모든 게 회색빛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색깔로 가득했다. 도훈이는 보조기를 잡고 천천히 걸으며 비둘기에게 빵을 주었다. 수지는 옆에서 조심스럽게 지켜봤다. 태윤은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다. 이 순간들을 모두 기록하고 싶었다. 해가 저물어갈 때 도훈이가 태윤에게 말했다. 아빠, 저 이제 엄마 생각해도 안 슬퍼요. 엄마가 하늘에서 우리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엄마도 기뻐하실 거예요. 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성숙한 생각을 하다니. 그래, 도훈아, 넌 정말 대단한 아이야. 도훈이는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아빠도 대단해요. 우리 모두 대단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윤은 생각했다. 1년 전에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괜찮을 거라고. 힘들겠지만 견디면 행복이 올 거라고. 도훈이가 다시 웃을 거라고. 자신도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태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집 냄새가 좋았다. 따뜻하고 포근하고 사랑으로 가득한. 이제 이곳은 정말 집이었다. 단순히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곳이 아니라 사랑이 있는 곳, 가족이 있는 곳. 저녁을 먹고 도훈이를 재우고 태윤은 혼자 거실에 앉았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되돌아봤다. 얼마나 많이 울었던가, 얼마나 많이 웃었던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던가. 수진이 다가와 옆에 앉았다. 무슨 생각하세요? 태윤은 미소 지었다. 그냥 감사하다는 생각이요. 선생님께, 도훈이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감사해요. 이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해주셔서. 두 사람은 편안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어딘가에서 은경도 그들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미소 지으며 축복하며. 태윤은 마음속으로 은경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도훈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저도 이제 괜찮아요. 당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행복하게 살게요. 당신 목까지. 그날 밤 태윤은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들었다.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날을 도훈이와 수진과 함께 맞이할 것이다. 가족으로서. 새벽이 밝았다. 태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도훈이의 6번째 생일이었다. 태윤은 조용히 재료를 꺼내며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생일날 미역국을 먹는 전통이 있었다. 은경이 살아있을 때 그녀가 늘 만들어주던 음식이었다.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소고기를 볶았다. 미역을 넣고 물을 부었다. 국물이 끓어오르자 특유의 구수한 냄새가 부엌을 채웠다.
태윤은 그 냄새를 맡으며 은경을 떠올렸다. 그녀가 부엌에 서서 국을 끓이며 노래를 흥얼거리던 모습, 도훈이를 안고 맛을 보여주던 모습. 사장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수진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녀도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것 같았다. 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오늘 도훈이 생일이라서요. 제가 직접 미역국을 끓이고 싶었어요. 수진은 미소 지으며 다가왔다. 정말 잘하셨네요. 도훈이가 정말 기뻐할 거예요. 그녀는 태윤 옆에 서서 국을 저었다. 간은 맞나요? 태윤이 국물을 맛보았다. 조금 더 간장을 넣어야 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함께 생일상을 준비했다. 미역국 외에도 도훈이가 좋아하는 잡채, 불고기, 김치전을 만들었다. 상을 차리는 동안 태윤은 긴장했다. 과연 도훈이가 좋아할까? 자신이 만든 음식이 맛있을까? 도훈이가 방에서 나왔다. 보행 보조기를 잡고 천천히 걸어왔다. 아빠, 무슨 냄새예요? 엄청 좋은 냄새가 나요. 도훈이의 얼굴이 환했다. 태윤은 도훈이를 안아 올렸다. 생일 축하해, 도훈아. 식탁으로 가서 도훈이를 의자에 앉혔다. 도훈이는 상을 보더니 눈이 커졌다. 와, 이게 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태윤과 수지는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불렀다. 도훈이는 손뼉을 치며 웃었다.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서 도훈이 입에 넣어줬다. 도훈이는 조심스럽게 맛보더니 말했다. 맛있어요. 아빠가 만드셨어요?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빠가 도훈이 위해서 만들었어. 도훈이는 활짝 웃으며 다시 한 숟가락 먹었다. 식사를 하는 동안 태윤은 도훈이를 관찰했다. 아이는 많이 자랐다. 얼굴도, 키도, 그리고 마음도. 더 이상 그 겁먹은 3살짜리 아이가 아니었다. 이제는 씩씩하고 밝은 6살 소년이었다. 도훈아, 아빠가 선물이 있어. 태윤이 말했다. 도훈이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이요? 뭔데요? 태윤은 뒤에서 포장된 상자를 꺼냈다. 도훈이는 조심스럽게 포장지를 뜯었다. 안에는 축구공이 들어있었다. 도훈이의 얼굴이 환해졌다. 축구공이에요? 제가 정말 갖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곧 도훈이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저는 제대로 차지 못하는데. 태윤은 도훈이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우리 함께 연습하면 돼. 조금씩 천천히. 도훈이는 할 수 있어. 도훈이는 아버지를 올려다봤다. 정말이요? 태윤은 미소 지었다. 정말이야. 아빠가 도와줄게. 그날 오후 3사람은 아파트 단지 마당으로 나갔다. 잔디밭에서 태윤은 도훈이에게 축구공 차는 법을 가르쳐줬다. 처음에는 균형을 잡기 힘들어했다. 보조기를 잡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힘들었다. 하지만 도훈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한 발로 서서 다른 발로 공을 찼다. 공은 멀리 가지 않았지만 분명히 굴러갔다. 도훈이는 환호했다. 제가 했어요. 제가 공을 찼어요. 태윤과 수진도 박수를 쳤다. 계속 연습했다. 넘어지기도 하고 비틀거리기도 했다. 하지만 매번 다시 일어났다. 태윤은 도훈이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이 아이는 얼마나 강한가, 얼마나 끈질긴가. 해가 지기 시작했을 때 도훈이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하지만 얼굴은 행복으로 빛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훈이가 말했다. 아빠, 저 나중에 커서 축구 선수 될 수 있을까요? 태윤은 잠시 멈췄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꿈을 꺾고 싶지 않았다. 도훈아, 네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비록 프로 선수가 되지 못하더라도 축구를 즐길 수 있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멋진 거야. 도훈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는 축구를 좋아하니까 그냥 계속 할 거예요. 태윤은 도훈이를 안아 올렸다. 이 아이의 긍정적인 마음이 자랑스러웠다. 그날 밤 도훈이를 재우고 난 후 태윤과 수진은 거실에 앉았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도훈이가 많이 컸네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도훈이 자신의 힘이에요. 그리고 사장님의 사랑이고요. 태윤은 창밖을 바라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선생님, 제가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 아마 저는 아직도 도훈이와 멀어져 있었을 거예요. 수지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우리는 만났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의 만약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하죠. 태유는 그 말을 듣고 깊게 생각했다. 맞았다. 지금이 중요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를 만들어갈 수는 있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다. 몇 주가 지났다. 어느 주말 아침 태유는 도훈이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도훈이는 아직 자고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태유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도훈이를 바라봤다. 이 작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훈아, 일어나. 아빠가 너랑 갈 데가 있어. 태윤이 부드럽게 도훈이를 깨웠다. 도훈이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어디 가는데요? 태윤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가면 알게 될 거야. 아침을 먹고 옷을 입고 차에 올랐다. 수진도 함께였다. 차는 서울 외곽으로 향했다. 도훈이는 창밖을 보며 신기해했다.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계속 물었지만 태윤은 비밀이라며 웃기만 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차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전통 한옥들이 늘어서 있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다. 태윤은 차를 세우고 도훈이를 안아내렸다. 여기가 어디예요? 도훈이가 물었다. 태윤은 도훈이의 손을 잡고 걸었다. 이곳은 아빠가 어렸을 때 살던 곳이야. 할아버지, 할머니 집이 여기 있었어. 좁은 골목을 걸어 한 한옥 앞에 멈췄다. 오래된 나무 대문이 있었다. 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나이든 여성이 나타났다. 태윤의 어머니였다. 어머니. 태윤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태윤아. 목소리가 떨렸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았다. 사실 태윤은 은경이 떠난 후 어머니와 연락을 끊었다. 너무 아파서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가 위로하려 할 때마다 밀어냈다. 혼자 있고 싶다고 했다. 그렇게 2년이 흘렀다. 들어오렴. 어머니가 문을 활짝 열었다. 세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다. 마당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고 꽃들이 피어 있었다. 도훈이는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봤다. 방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다. 어머니는 도훈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 아이가 도훈이구나. 얼마나 컸니? 도훈이는 조금 낯을 가렸다. 태윤이 도훈이에게 말했다. 도훈아, 인사해. 할머니셔. 도훈이는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어머니는 도훈이를 안아줬다. 착하구나, 우리 도훈이.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차를 마시며 태윤은 어머니에게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했다. 도훈이가 얼마나 많이 좋아졌는지, 재활치료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수진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어머니는 조용히 듣다가 말했다. 태윤아, 네가 이렇게 변한 걸 보니 정말 다행이구나. 은경이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태윤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동안 연락도 안 하고. 어머니는 태윤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네가 힘들었던 거 엄마가 알아. 하지만 이제는 괜찮은 것 같구나. 도훈이도 있고 좋은 분도 계시고. 수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 내내 세 사람은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다. 어머니는 도훈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마당에서 함께 놀았다. 도훈이는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점점 편해졌다. 할머니의 따뜻한 품이 좋았다. 저녁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정성껏 저녁을 준비했다. 도훈이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상을 가득 채웠다. 식사를 하며 태윤은 가족의 따뜻함을 다시 느꼈다. 그동안 얼마나 이것을 그리워했던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도훈이는 잠들었다. 태윤은 백미러로 도훈이를 바라봤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을 만나서 좋았죠?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너무 오랫동안 혼자 있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수진은 미소 지었다. 어머님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사장님이 다시 찾아뵙겠다고 하셨을 때 눈물을 참으시는 게 보였어요. 태윤은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선생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슬픔을 혼자 견디려고 하면 더 깊은 구덩이에 빠져요.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나누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죠. 집에 도착해서 태유는 잠든 도훈이를 안고 방으로 갔다.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다. 도훈이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태유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아이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고. 어머니에게도 좋은 아들이 되겠다고. 그리고 은경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다고. 방을 나서며 태유는 거실에 있는 은경의 사진을 봤다. 그녀는 웃고 있었다. 태유는 사진에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여보, 오늘 어머니를 찾아뵈었어요. 도훈이도 정말 좋아했어요.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도 안심하세요. 계절이 또 바뀌었다. 여름이 왔고 장마철이 시작되었다. 비가 내리는 날이 많았다. 도훈이는 창가에 앉아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것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저녁 천둥 소리가 요란했다. 도훈이는 무서워서 방에서 뛰쳐나왔다. 보조기를 잡고 거실로 왔다. 아빠! 태유는 소파에서 책을 읽고 있다가 도훈이를 봤다. 왜 그래, 도훈아? 천둥 소리가 무서워요. 도훈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유는 도훈이를 안아 올려 무릎에 앉혔다.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잖아. 도훈이는 아버지 품에 안겨 몸을 떨었다. 수진이 부엌에서 나와 따뜻한 우유를 가져왔다. 도훈아, 이거 마셔. 마음이 편해질 거야. 도훈이는 우유를 마시며 조금씩 진정했다. 밖에서는 계속 천둥이 쳤지만 아버지 품 안에 있으니 안전했다. 도훈아, 천둥은 무서운 게 아니야. 그냥 자연현상이야. 구름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지. 태윤이 설명했다. 도훈이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다. 정말이요? 응. 그리고 천둥 뒤에는 항상 비가 와. 비는 좋은 거야. 나무랑 꽃들이 자라는데 필요하거든. 태유는 창밖을 가리켰다. 빗물이 정원의 꽃들을 적시고 있었다. 도훈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럼 천둥은 나쁜 게 아니네요. 태유는 미소 지었다. 그렇지. 처음에는 무섭게 느껴져도 사실은 좋은 일의 시작일 수 있어. 그날 밤 태유는 도훈이에게 이야기책을 읽어줬다. 천둥과 번개에 관한 이야기였다. 도훈이는 집중해서 들었고 이야기가 끝났을 때 미소 지었다. 이제 천둥이 안 무서워요. 다음 날 비가 그쳤다. 하늘이 맑게 개었고 무지개가 떴다. 도훈이는 창밖으로 무지개를 보며 환호했다. 아빠 봐요, 무지개예요. 태윤도 다가와 함께 무지개를 바라봤다. 예쁘다, 그지? 엄청 예뻐요. 엄마도 저기 있을까요? 도훈이가 물었다. 태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그럴 수도 있지. 엄마가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선물일 거야. 오후에 세 사람은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비가 온 후라 공기가 상쾌했다. 나무들은 초록빛이 더 진해졌고 꽃들은 생기가 넘쳤다. 도훈이는 보조기를 잡고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관찰했다. 아빠, 저기 봐요. 달팽이예요. 도훈이가 가리켰다. 정말로 작은 달팽이가 나무 기둥을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다. 태유는 무릎을 꿇고 도훈이와 함께 달팽이를 관찰했다. 달팽이는 느리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올라가네. 태윤이 말했다. 도훈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달팽이처럼 천천히 가도 괜찮죠? 태윤은 도훈이를 안아줬다. 그럼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야. 도훈이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공원에서 돌아오는 길 도훈이가 갑자기 물었다. 아빠, 엄마는 어떤 분이셨어요? 태윤은 잠시 멈췄다. 은경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여전히 쉽지 않았다. 하지만 도훈이는 알 권리가 있었다. 엄마는 정말 따뜻한 분이셨어. 항상 웃으셨고 노래를 좋아하셨지. 그리고 도훈이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셨어. 태윤이 말했다. 제가 기억을 잘 못해요. 엄마 얼굴이 흐릿해요. 도훈이의 목소리가 슬펐다. 태윤은 도훈이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아빠가 도훈이한테 엄마 이야기 많이 해줄게. 그럼 도훈이도 엄마를 더 잘 알게 될 거야. 집에 도착해서 태윤은 오래된 사진 앨범을 꺼냈다. 도훈이와 함께 소파에 앉아 사진들을 넘겼다. 은경이 임신했을 때 사진, 도훈이가 태어났을 때 사진, 첫 생일 사진. 모든 순간이 소중했다. 이게 엄마랑 아빠 결혼식 사진이야. 태윤이 한 사진을 가리켰다. 은경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활짝 웃고 있었다. 도훈이는 사진을 만지며 말했다. 엄마 정말 예뻐요. 응, 정말 예뻤지. 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진이 옆에서 조용히 티슈를 건넸다. 태유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사진을 넘겼다. 아빠, 우리 이 사진들 벽에 걸어요. 그럼 엄마를 매일 볼 수 있잖아요. 도훈이가 제안했다. 태유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다. 그날부터 거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렸다. 은경이 웃고 있는 사진, 세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 도훈이 혼자 있는 사진. 집은 더 따뜻해졌다. 은경은 떠났지만 그녀의 존재는 여전히 이 집에 살아있었다. 저녁 식사 후 태유는 도훈이와 함께 피아노 앞에 앉았다. 은경이 자주 치던 피아노였다. 태유는 건반을 눌렀다. 오랜만에 나는 소리였다. 엄마가 이 피아노를 정말 좋아하셨어. 도훈이한테도 연주해 주시곤 했지. 제가 배울 수 있을까요? 도훈이가 물었다. 태유는 미소 지었다. 그럼 아빠가 가르쳐 줄게. 도훈이의 작은 손이 건반 위에 놓였다. 첫 음이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은경이 미소 짓는 것 같았다. 2년이 더 흘렀다. 도훈이는 이제 8살이 되었다.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보조기를 사용하지만 스스로 걸을 수 있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히 자신의 발로. 첫 등교일, 태유는 도훈이를 학교까지 데려다 줬다. 교문 앞에서 도훈이는 긴장한 표정이었다. 아빠, 저 잘할 수 있을까요? 태유는 무릎을 꿇고 도훈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물론이지. 도훈이는 정말 대단한 아이야. 친구들도 금방 사귈 거야. 도훈이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다른 애들이 저를 놀리면 어떡해요? 제가 보조기를 쓰니까. 태유는 도훈이의 어깨를 잡았다. 도훈아, 너는 특별한 아이야. 보조기는 너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강하게 만드는 거야. 너는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잖아. 도훈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아빠. 제가 할 수 있어요. 태유는 도훈이를 안아줬다. 그래, 도훈이는 할 수 있어. 아빠가 믿어. 학교에서 돌아온 후 태유는 일을 하면서도 계속 도훈이 생각이 났다. 잘 지내고 있을까? 친구들은 사귀었을까? 누가 괴롭히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끝이 없었다. 오후에 학교에서 도훈이를 데리러 갔을 때 태유는 놀랐다. 도훈이가 2명의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나오고 있었다. 아빠, 도훈이가 손을 흔들었다. 태유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오늘 어땠어? 채타며 태윤이 물었다. 도훈이는 신이 나서 이야기했다. 정말 좋았어요. 저랑 친구가 된 애들이 있어요. 민서랑 준혁이요. 우리 같이 놀았어요. 정말? 그거 정말 잘 됐다. 태유는 진심으로 기뻤다. 뭐 하고 놀았는데? 도훈이는 계속 이야기했다.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렸고, 점심시간에는 같이 밥을 먹었고, 쉬는 시간에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선생님도 정말 좋으세요. 제가 보조기를 쓰니까 제 책상을 문 가까이에 놓아주셨어요. 그래서 교실 들어가기 편해요. 도훈이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가득했다. 집에 도착해서 수진이 간식을 준비해뒀다. 도훈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수진에게도 신나게 이야기했다. 수진은 미소 지으며 들었다. 우리 도훈이 정말 잘했네. 이제 진짜 초등학생이 됐구나. 저녁 식사 후 태유는 도훈이와 함께 숙제를 했다. 한글 쓰기 연습이었다. 도훈이는 열심히 글자를 썼다. 처음에는 삐뚤빼뚤했지만 점점 나아졌다. 아빠, 저 내일 학교에서 발표해야 해요. 도훈이가 갑자기 말했다. 태유는 고개를 들었다. 무슨 발표인데? 도훈이는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 가족에 대해서요. 우리 가족이 누가 있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야기해야 해요. 태유는 잠시 생각했다. 그럼 어떻게 이야기할 거야? 도훈이는 종이를 꺼내며 말했다. 우리 가족은 아빠, 저, 그리고 수진 아줌마예요. 엄마는 하늘에 계시고요. 태윤의 가슴이 뭉클했다. 좋아, 그럼 우리 함께 준비하자. 두 사람은 함께 발표 내용을 정리했다. 도훈이가 말하고 싶은 것들을 적었다. 아빠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같이 놀아준다. 수진 아줌마는 맛있는 밥을 해주고 학교 숙제도 도와준다. 엄마는 비록 함께 있지 않지만 항상 마음속에 살아계신다. 다음 날, 태유는 도훈이의 발표를 듣기 위해 학교에 갔다. 교실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도훈이 차례가 되었을 때 태윤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도훈이는 교실 앞으로 나갔다. 보조기를 잡고 천천히 걸었다. 아이들은 조용히 지켜봤다.
도훈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훈이에요. 우리 가족을 소개할게요. 도훈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우리 가족은 아빠, 저, 그리고 수진 아줌마예요.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교실이 조용해졌다. 도훈이는 계속했다. 아빠는 정말 좋아요. 저랑 같이 축구도 하고 책도 읽어줘요. 수진 아줌마는 우리 가족의 천사예요. 저를 정말 잘 돌봐주세요. 도훈이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저는 보조기를 써야 해요. 다리가 불편하거든요. 하지만 괜찮아요. 천천히 가도 되니까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선생님도 박수를 쳤다. 도훈이는 미소 지으며 자리로 돌아갔다. 태유는 교실 뒤에서 눈물을 닦았다. 이 아이가 얼마나 용감한가. 수업이 끝난 후 태유는 도훈이를 꽉 안아줬다. 정말 잘했어, 도훈아.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 도훈이는 아버지 품에 안겨 웃었다. 긴장했는데 해냈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축하 파티를 했다. 도훈이의 용기를 축하하는 자리였다. 케이크를 먹고 노래를 부르고 함께 웃었다. 이 순간들이 모여 행복을 만들었다. 세월은 흘러 도훈이는 12살이 되었다. 중학생이 된 것이다. 키도 많이 자랐고 목소리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보조기는 여전히 사용했지만 이제는 짧은 거리는 지팡이만으로도 걸을 수 있었다. 의사들도 놀라워하는 회복이었다. 봄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되던 날 도훈이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 스스로 옷을 입고 가방을 챙겼다. 태유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도훈이를 지켜봤다. 이제는 혼자서도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아이가 되었다. 아빠, 저 오늘 농구부 면접 봐요. 도훈이가 말했다. 태유는 손을 멈추고 도훈이를 바라봤다. 농구부? 도훈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선생님이 제가 키도 크고 손이 크니까 농구를 해보라고 하셨어요. 휠체어 농구요. 태유는 잠시 말이 없었다. 휠체어 농구?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었다. 그거 하고 싶어? 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훈이는 눈을 빛내며 대답했다. 네, 정말 하고 싶어요. 영상을 봤는데 정말 멋있어요. 태윤은 미소 지었다. 그럼 해보자. 아빠가 응원할게. 도훈이는 환호하며 아빠를 안아줬다. 고마워요, 아빠. 오후에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도훈이가 농구부에 합격했다는 소식이었다. 도훈이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신나서 이야기했다. 아빠, 제가 합격했어요. 다음 주부터 연습 시작해요. 수진도 기뻐하며 축하해줬다. 우리 도훈이 정말 대단하다. 뭐든지 할 수 있네. 저녁에는 도훈이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상을 차렸다. 작은 축하 파티였다. 다음 주부터 도훈이는 농구 연습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툴렀다. 휠체어를 조작하면서 동시에 공을 다루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도훈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연습했고 점점 나아졌다. 어느 토요일, 태유는 도훈이의 연습을 보러 체육관에 갔다. 관중석에 앉아 지켜봤다. 도훈이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공을 주고받았다. 땀을 흘리며 웃으며 살아있었다. 코치가 도훈이를 불렀다. 도훈아, 슛 한번 해봐. 도훈이는 휠체어를 골대 앞으로 몰고 갔다. 공을 들어 올리고 힘껏 던졌다. 공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다. 그리고 골대를 스쳤다. 들어가지 않았다. 도훈이는 실망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코치가 말했다. 괜찮아. 처음 치고 정말 잘했어. 계속 연습하면 돼. 도훈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시도했다. 이번에도 못 들어갔다. 세 번째도 네 번째도. 태유는 가슴이 아팠다. 도훈이가 좌절하지 않을까 걱정되었다. 하지만 도훈이는 계속 시도했다. 10번째 시도에서 드디어 공이 골대 안으로 들어갔다. 도훈이는 환호했다. 다른 아이들도 박수를 쳤다. 연습이 끝난 후 태유는 도훈이를 안아줬다. 정말 잘했어, 도훈아. 도훈이는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행복해 보였다. 아빠, 제가 해냈어요. 슛을 성공했어요. 봤어. 정말 멋있었어. 태윤이 말했다. 도훈이는 차 안에서도 계속 농구 이야기를 했다. 다음 연습은 언제인지, 어떤 기술을 배웠는지, 팀 친구들은 얼마나 좋은지. 집에 도착해서 수진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도훈이는 수진에게도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수진은 미소 지으며 들었다. 우리 도훈이 정말 대단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거 정말 멋있어. 그날 밤 도훈이를 재우고 난 후
태윤과 수진은 거실에 앉았다. 태윤이 조용히 말했다. 도훈이가 정말 많이 컸네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도훈이는 정말 강한 아이예요. 사장님도 훌륭한 아버지고요. 태윤은 창밖을 바라봤다. 가끔 생각해요. 만약 제가 계속 도망쳤다면 어떻게 됐을까? 도훈이와 계속 거리를 뒀다면.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수진이 말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장님은 용기를 내셨어요. 도훈이를 위해서. 태윤은 미소 지었다. 아니요. 도훈이도 저를 위해서 용기를 냈어요. 우리는 서로를 살렸어요. 며칠 후 도훈이의 첫 번째 농구 경기가 있었다. 태윤과 수진, 그리고 할머니까지 모두 응원하러 왔다. 관중석에 앉아 도훈이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경기가 시작되었다. 도훈이는 벤치에서 시작했지만 후반전에 교체되어 들어갔다. 태윤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도훈이는 열심히 뛰었다. 휠체어를 빠르게 움직이며 패스를 주고받았다. 경기 막판 도훈이가 공을 잡았다. 골대까지 거리가 있었지만 도훈이는 슛을 시도했다. 공이 높이 날아갔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공이 골대에 닿았다. 그리고 들어갔다. 관중석이 폭발했다. 태윤은 벌떡 일어나 환호했다. 수진도 박수를 치며 울었다.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도훈이는 코트에서 팀 친구들과 하이파이브를 했다. 경기가 끝난 후 도훈이는 가족에게 달려왔다. 태윤은 도훈이를 꽉 안아줬다. 정말 자랑스러워, 도훈아, 정말로. 도훈이는 아버지 품에 안겨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도훈이는 이제 15살 고등학생이 되었다. 키는 아버지만큼 컸고 얼굴에는 수염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다. 목소리도 완전히 변했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지팡이 하나만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여전히 조심스럽게 걸어야 했지만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다. 학교도 혼자 다녔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다. 어느 봄날 도훈이는 집에 친구 한 명을 데려왔다. 여자친구였다. 이름은 서연이었다. 태윤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반갑게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서연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어서 와, 서연아. 편하게 있어. 태윤이 웃으며 말했다. 수지는 간식을 준비해서 가져왔다. 두 아이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태윤은 부엌에서 그들을 지켜봤다. 도훈이는 서연에게 뭔가를 보여주며 웃었다. 서연도 웃었다. 태윤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다. 기뻤지만 동시에 쓸쓸했다. 아들이 자라고 있었다. 이제 곧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서연이 돌아간 후 태윤은 도훈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서연이는 좋은 친구 같더라. 태윤이 말했다. 도훈이는 얼굴이 빨개지며 대답했다. 네, 친구예요. 그냥 친구야? 태윤이 웃으며 물었다. 도훈이는 더 얼굴이 빨개졌다. 아빠. 태윤은 웃었다. 농담이야. 좋은 사람이면 됐어. 식사 후 도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 저 대학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태윤은 고개를 들었다. 어떤 대학? 도훈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체육 관련 대학이요. 재활 트레이너가 되고 싶어요. 태윤은 놀랐다. 재활 트레이너? 도훈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처럼 다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제가 경험했으니까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 아이가 자신의 아픔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려고 한다니. 정말 좋은 생각이다, 도훈아. 아빠가 응원할게. 다음 날 태윤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문득 생각에 잠겼다. 도훈이가 대학에 가면 어떻게 될까? 집이 비어 있을 것이다. 그동안 도훈이를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아이가 떠나면 무엇을 해야 할까?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수진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태윤은 그녀 옆에 서서 물었다. 선생님, 도훈이가 대학에 가면 어떡하시려고요? 수진은 손을 멈추고 태윤을 바라봤다. 무슨 말씀이세요? 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도훈이가 떠나면 선생님도 그만두실 건가요? 수진은 미소 지었다. 그만둔다뇨? 저는 이 집의 가족인데요. 태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럼 다행이에요. 선생님이 없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진은 태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걱정 마세요. 저는 어디 안 가요. 그리고 도훈이도 대학 가면 주말에는 집에 올 거예요. 몇 달 후 도훈이의 대학 입시 결과가 나왔다. 합격이었다. 도훈이가 원하던 체육대학의 재활학과에 붙은 것이다. 온 가족이 기뻐했다. 할머니도 서울로 올라와 함께 축하했다. 정말 자랑스럽다, 도훈아. 할머니가 도훈이를 안아주며 말했다. 내 엄마도 하늘에서 정말 기뻐하실 거야. 도훈이는 할머니 품에 안겨 웃었다. 입학식 날, 태유는 도훈이와 함께 대학 캠퍼스를 걸었다. 벚꽃이 만개해 있었다. 아름다운 봄날이었다. 도훈이는 새로운 환경에 설레는 것 같았다. 아빠, 저 잘할 수 있겠죠? 도훈이가 물었다. 태유는 도훈이의 어깨를 잡았다. 물론이지. 넌 항상 잘해왔잖아. 이번에도 잘할 거야. 입학식이 끝난 후 캠퍼스 벤치에 앉아 쉬었다. 태유는 도훈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도훈아, 아빠가 너한테 고마워. 도훈이는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봤다. 왜요? 너 때문에 아빠가 다시 살 수 있었어. 너 없었으면 아빠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었을 거야. 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훈이는 아버지를 안아줬다. 저도 고마워요, 아빠. 저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껴안고 있었다. 지나가는 학생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이 순간이 소중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윤은 생각했다. 도훈이는 이제 정말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 자신의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다. 아버지로서 이보다 더 바랄 게 있을까? 그날 밤 태윤은 은경의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우리 도훈이 대학생 됐어요. 재활 트레이너가 되겠대요. 정말 멋지죠? 당신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태윤은 사진 속 은경의 미소를 바라보며 울었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10년이 더 흘렀다. 도훈이는 이제 25살이 되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재활센터에서 일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며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다. 도훈이의 환자들은 그를 정말 좋아했다. 왜냐하면 도훈이는 그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태윤도 많이 변했다. 머리에는 희끗희끗 흰머리가 섞였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다. 하지만 눈빛은 밝았다. 행복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어느 가을 저녁, 도훈이가 집에 왔다. 요즘은 자주 오지 못했지만 이번 주말은 시간을 내서 온 것이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다. 된장찌개 냄새였다. 다녀왔습니다. 도훈이가 큰 소리로 인사했다. 수진이 부엌에서 나왔다. 그녀도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가지고 있었다. 도훈아, 어서 와. 배고프지? 저녁 금방 준비될 거야. 태유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다가 도훈이를 봤다. 아들, 왔구나. 도훈이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안아줬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저녁 식사는 따뜻했다. 세 사람이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도훈이는 재활센터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최근에 사고로 다친 젊은 남자를 치료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도훈이 덕분에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했다. 그 사람이 저한테 고맙다고 했어요. 제가 없었으면 포기했을 거라고요. 도훈이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태유는 미소 지었다. 정말 잘하고 있구나, 도훈아. 식사 후 도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 수진 아줌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은 도훈이를 쳐다봤다. 도훈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저 결혼하려고 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태윤이 환하게 웃었다. 정말? 서연이랑? 도훈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서연이도 동의했어요. 수진이 도훈이를 안아줬다. 축하해, 도훈아. 정말 기쁘다. 태윤도 도훈이를 안아줬다. 우리 도훈이가 장가를 가다니 정말 자랑스럽다. 그날 밤 도훈이가 잠든 후 태윤과 수진은 거실에 앉았다. 도훈이가 결혼하네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벌써 그렇게 컸네요. 사장님, 우리가 정말 먼 길을 왔네요. 수진이 말했다. 태윤은 과거를 떠올렸다. 그 어두웠던 날들, 도훈이와 멀어져 있던 시간들, 그리고 수진이 나타나 모든 것을 바꾼 순간. 선생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태윤이 말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사장님이 용기를 내셨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요. 태윤이 말했다.
선생님이 그날 부엌 바닥에 눕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도훈이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은 눈높이를 맞추는 거라고, 함께 하는 거라고. 수지는 미소 지었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도훈이한테서, 사장님한테서.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거라는 걸요. 몇 달 후 도훈이와 서연의 결혼식이 있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따뜻했다. 가족들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했다. 태유는 양복을 입고 도훈이 옆에 섰다. 주례 선생님이 말했다. 신랑 신부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생을 함께 하겠습니까? 도훈이와 서연은 함께 대답했다. 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결혼 반지를 교환하는 순간 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은경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순간을 함께 봤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지만 태윤은 알았다. 은경은 지금 여기에 있었다. 도훈이의 미소 속에, 도훈이의 용기 속에, 도훈이의 사랑 속에 은경은 살아있었다. 피로연 중에 도훈이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오늘 제 결혼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이 계세요. 도훈이는 태윤을 바라봤다. 아빠, 제가 어렸을 때 힘들었죠. 다리도 다치고 엄마도 떠나시고. 하지만 아빠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저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셨고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빠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태윤은 눈물을 닦았다. 도훈이는 수진을 바라봤다. 수진 아줌마, 아줌마는 저희 가족의 천사예요. 저를 처음 웃게 해주셨고 아빠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줌마가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지금처럼 행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수진도 울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도훈이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엄마, 엄마가 항상 저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알아요. 오늘도 보고 계시죠? 사랑해요, 엄마. 그날 저녁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태윤과 수진은 거실에 앉았다. 조용했다. 도훈이는 이제 자신의 집으로 갔다. 서연과 함께. 외롭네요. 태윤이 조용히 말했다. 수진은 미소 지었다. 외롭지 않아요. 우리에겐 서로가 있잖아요. 태윤은 수진을 바라봤다. 그녀는 15년 동안 이 집에 있었다. 가족이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태윤이 말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제가 더 감사해요. 저에게 가족을 주셔서.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어딘가에서 은경도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을 것이다. 1년이 지났다. 도훈이와 서연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다. 딸이었다. 이름은 은경이었다. 할머니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태유는 처음으로 손녀를 안았을 때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작고 따뜻한 생명, 그 작은 손가락들, 작은 발가락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안녕 은경아 할아버지야. 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기는 눈을 뜨고 태윤을 바라봤다. 그 눈빛이 너무나 익숙했다. 마치 은경이 살아 돌아온 것 같았다. 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아빠 괜찮으세요? 도훈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괜찮아. 너무 행복해서 그래. 우리 은경이가 돌아온 것 같아. 수진도 아기를 안아봤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정말 예쁘다. 꼭 할머니를 닮았어. 아기 은경이는 수진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아기를 돌아가며 안아줬다.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이 작은 생명이 그들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주었다. 아빠, 제가 아버지가 되니까 이제야 알겠어요. 도훈이가 조용히 말했다. 아빠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저를 키우면서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태유는 도훈이를 바라봤다. 넌 정말 훌륭한 아버지가 될 거야, 도훈아. 도훈이는 미소 지었다. 아빠처럼요. 몇 달 후, 어느 주말 오후였다. 태윤과 수지는 정원에 앉아 있었다. 도훈이는 잔디밭에서 은경이를 안고 있었다. 서연은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있었다. 수진 씨. 태윤이 조용히 불렀다. 수지는 고개를 돌렸다. 네? 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제가 선생님께 물어볼 게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 물었다. 태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우리 결혼하면 어떨까요?
수진의 눈이 커졌다. 완전히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다. 네? 태윤은 수진의 손을 잡았다. 저는 선생님을 오랫동안 사랑해왔어요. 하지만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선생님이 거절할까봐 무서웠어요.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태윤은 계속 말했다. 선생님은 제 인생을 바꿨어요. 도훈이의 인생도 바꿨고요. 선생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생님과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사장님을 사랑해요. 오래전부터요. 태윤은 미소 지었다. 그럼 결혼해 주시겠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아줬다. 오랜 시간 함께했지만 이제야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었다. 도훈이가 그들을 보고 환호했다. 정말이요, 결혼하세요. 태윤과 수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도 기뻐하며 박수를 쳤다. 아기 은경이도 웃는 것 같았다. 몇 달 후 태윤과 수진의 결혼식이 있었다. 작고 따뜻한 결혼식이었다. 도훈이가 주례를 봤다. 오늘 우리는 두 분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두 분은 오랜 시간 함께했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합니다. 태윤과 수진은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봤다. 도훈이는 계속 말했다. 사랑은 때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저희 가족이 그 증거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사랑이 자랄 수 있습니다. 결혼 반지를 교환했다. 태윤은 수진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다.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수진도 태윤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며 말했다. 평생 함께하겠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태윤은 혼자 정원으로 나왔다. 석양이 아름다웠다.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태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여보, 저 오늘 재혼했어요. 수진 씨 와요. 화내지 마세요. 당신도 원하실 거라고 믿어요. 수진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도 알잖아요. 바람이 불었다. 마치 은경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태윤은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여보. 우리 도훈이 정말 잘 컸죠? 이제는 아빠가 됐어요. 손녀 이름을 당신 이름으로 지었어요. 은경이요, 예쁘죠? 수진이 정원으로 나왔다. 태윤의 옆에 섰다. 누구랑 얘기하세요? 태윤은 수진의 손을 잡았다. 은경이랑요. 우리 결혼 축하해준대요. 수진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감사합니다, 언니. 태윤 씨 잘 돌볼게요. 약속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봤다. 몇 년이 더 지났다. 은경이는 5살이 되었다.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랐다. 태윤과 수진의 집에 자주 놀러 왔다.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모였다. 도훈이, 서연, 은경이, 태윤, 수진, 그리고 할머니까지. 정원에서 점심을 먹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은경이가 태윤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저한테 이름을 왜 은경이라고 지으셨어요? 태윤은 은경이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다. 은경이는 할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 이름이야. 너의 할머니였지. 정말 아름답고 착한 분이셨어. 지금 어디 계세요? 은경이가 물었다. 태윤은 하늘을 가리켰다. 저기 하늘에 계셔. 별이 되셨어. 밤에 보면 반짝이는 별들 있잖아. 그중 하나가 너의 할머니야. 은경이는 신기한 듯 하늘을 올려다봤다. 정말요? 그럼 저 오늘 밤에 할머니한테 인사할게요. 모두가 웃었다. 태윤은 가족들을 둘러봤다. 도훈이는 건강하고 행복했다. 서연은 사랑스러웠다. 은경이는 순수했다. 수진은 옆에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저녁이 되어 해가 지기 시작했다. 하늘이 금빛으로 물들었다. 태윤은 수진의 손을 잡고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봤다. 우리 정말 먼 길 왔네요. 태윤이 조용히 말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힘든 길이었지만 함께여서 가능했어요. 태윤은 도훈이를 바라봤다. 도훈이는 은경이와 함께 놀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희망의 소리였다. 사랑의 소리였다. 생명의 소리였다. 감사합니다, 수진 씨. 모든 것에 대해서. 태윤이 말했다. 수진은 태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저에게 가족을 주셔서. 그들은 서로를 안아줬다. 석양 아래 가족들에 둘러싸여 그들은 완전한 평화를 느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추억이 되었다.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현재,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소중했다. 하늘에서는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다. 은경이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가족을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잘 되었다.
사랑이 승리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